여러분들이 강남에 대한 오해를 하고 계신다. 강남은 살기 좋은 곳이지만 구입하기 좋은 곳이지만 살긴 안 좋다. 살아봐서 아는데 여러분들은 공무원들이 음모를 가지고 있고 뭐 백년들이 내다보고 뭐 백성들을 속이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매일매일 허덕허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한국은 그렇게 여의도 같은 데 빼면은 그렇게 계획적으로 만든 도시가 아니에요. 셀코TV 탐나는 재테크 도시인문학자 김시덕 박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마철 다가오고 우리나라 거의 뭐 아열대 기후라고 그래가지고 매년 비가 더 올 것이다 이런 그렇습니다. 예측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난해였나요? 강남 쪽 이쪽 침수되고 이러면서 침수에 대한 생각들이 있어요. 그렇죠. 오늘 그거 한번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서요. 마침 시의적절하네요. 네. 근데 이게 침수의 역사가 반복됩니까? 요즘에는 그래도 기반시설이 잘 돼 있어서 괜찮은 거 아닙니까? 괜찮은 곳이 있죠. 그리고 괜찮지 않은 곳이 있고. 제가 자주 예를 들어서 비교해 드리는 게 여의도와 강남입니다. 네. 1925년에 네. 이른바 을충년 대홍수라고 어마어마한 홍수가 내렸어요. 일제 때. 예. 이때 재편된 마을들이 사실 지금 한강 유역에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설해마을. 예, 예. 언덕바지 있죠. 네네. 원래는 저 한강에 있었어요. 그 마을이. 설해마을이 한강에 예, 있었어요. 이때 잠겼어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올라와가지고 만든 게 설해마을 지금 언덕바지고. 그 잠긴 지역 주민들이 올라와서 언덕바지에 설해마을이 형성된 그래서 거예요. 언덕이 그 복잡한 데 있는 거고. 또 신사동도. 예, 예. 원래 저기 아래였습니다. 한신 아파트 있고 한. 아. 거기도 잠겨가지고 올린 게 한신 지금 아파트가 잠원동? 잠원동 예. 아래잖아요. 예. 근데 신사역은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위잖아요. 언덕 올라가죠. 올린 거예요. 예. 마을을. 그런 식으로 다 재배치됩니다. 마을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서울과 경기도 지금 한강 유역의 마을들이라는 거는 100년 전의 결과다. 그리고 이때 잠긴 마을과 안 잠긴 마을들은 그 뒤로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잠기고 안 잠기고를 거듭하고 있다. 하긴 저쪽 잠원동 있죠. 지난번에는 여기죠, 강남역 늘 잠겼어요. 여기 잠실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잠원인데 예. 잠실이 2개 있어가지고 아 그랬군요. 예, 여기 잠원 다 잠겼죠. 그다음에 상습 침수 구역이 강남역 쪽이잖아요. 강남 쪽이죠. 여기 요 라인죠 여기. 역삼, 서초, 노년, 반포 여기가 지금 3호선, 2호선 라인이죠. 이렇게. 보면 역삼 쪽은 언덕이잖아요. 역삼 언덕이죠. 근데 보면 중간에 강남이 확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면 잠긴 거고 이때 잠긴 거의 그대로 잠겼는데 제가 이제 지난해 이런 말씀 드렸을 때 사람들이 의아해하시면서 어떻게 강남이 잠길 수가 있냐. 그렇지. 이 첨단 지역이.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강남에 대한 오해를 하고 계신다. 여의도와 비교를 하면 되는데 여의도는 원래 김수근이 설계하면서부터 3부가 다 올 예정이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 근데 정말 배수를 잘했어요. 근데 여의도 안 잠기잖아요. 근데 보면 이 지도 보면 여의도는 다 잠겼어요, 그냥. 예전에는 이렇게 됐네. 이랬던 여의도인데 지금은 안 잠기는 거예요. 배수시를 그렇게 잘했다는 거예요. 정말 정부가 심혈을 기울인 거죠. 근데 강남에 그 비싼 아파트들이 다 들어섰는데 그러면 그 정도 배수 시설이 안 돼 있다는 안 했다는 거예요, 거죠. 근데 그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강남 개발할 시점이 이제 베트남 전쟁도 치열해지고 미군이 빠져나갈 시점이기도 하고 유사시에는 남한과 북한이 1대1로 대치해야 된다. 그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국방자주화를 하고 한편으로는 강북의 인구를 내려보낸 거죠. 그리고 강북에 살던 부자들이나 중산층들도 1950년 6월 25일 쳐들어왔을 때 한강 이북에 고립된 사람들 고생 많이 했잖아요. 네, 맞아요. 누굽니까 저 소설가 여성 소설가 박한선님의 그 소설 보면 현조동에서 갇혀가지고 못 내려가고 고초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억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다 이주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국가가 만든 게 아니라 선만 대충 긋고 근데 사람 막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대한 배수시설이 대단히 미흡했어요. 그런 거 보여주는 게 지도를 보시면 명확합니다. 요즘 개발 많이 하고 있는 데 중에 대치동 구마을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구마을? 대치동 구마을? 예. 여기인데 여기. 보면은 사방은 다 네모 반듯한데 여기는 좀 삐뚤빼뚤하죠. 여기 가보시면 여기 언덕입니다.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시는데 요즘에 그래가지고 강남이 빈 땅만 가지고 너무 넓어서 여기 빼놓고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마을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강남 개발하고 땅이 없으니까 여기도 지금 개발에 들어간 게 요즘에 이렇게 땅이 좀 비어있는. 그러면 저기는 언덕이니까 잠기진 않겠네요. 그래서 사람이 살았죠. 그 마을 이름이 한티 마을이죠. 그게 한티 마을이에요? 큰 고개. 한국어로 하면 한티고 중고식으로 부르면 대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다 계곡이거든요.
여기 나무가 있는데 이게 500년 된 마을 나무입니다. 당나무. 요 물이 어디로 흘러가려면 음마로 흘러가요. 여기 모래사장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강남에 몇십 년 산 입장에서 세입자긴 합니다만 홍수를 10년에 한 번은 경험을 했어요. 큰 홍수를. 그래서 제가 제 지난번 책에서 강조한 게 강남은 사기 좋은 곳이지만 구입하기 좋은 곳이지만 살긴 안 좋다. 살아봐서 아는데 그래서 살기 좋은 거하고 사기 좋은 건 다른 거다라는 생각을 강남 살면서 했어요. 저 예전에 저 그 양재 이쪽에 말죽거리 그렇죠. 그쪽도 계속 질척질척거렸었거든요. 거기도 말죽거리? 잠기는데요. 여기서 양재리 예. 아, 거기 잠겼네. 잠겼네요. 예. 여기 반포가 여기 개포입니다. 여기는 개포일단지 쪽도 다 잠겼어요. 그러네. 언주면이라고 지금 언주초등학교가 예. 말죽거리에 있죠. 예. 그러니까 요게 기본적으로는 지금도 유지가 됩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강남이에요. 강남은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77년 강남역 지도입니다. 아직 이제 선은 그었는데 아직 옛날 길들이 남아있어요. 요게 옛날 영남대로입니다. 그리고 아직 2호선 지하철이 안 놓였지만 뉴욕제가 있고 여기가 국기원입니다. 그 옛날에도 저기 뉴욕제가가 있었어요. 예, 지하철 있기 전부터 저 자리에. 저 자리에 지금 없어졌죠. 다들 요거에 반가워하시는데 맨날 저기서 우리는 저 그렇죠. 약속 장소가 그렇죠. 뉴욕제가 없을 앞이었죠. 때니까 뉴욕제가 앞이었고. 그래서 망했잖아요. 약속만 하고 안 들어왔어요. 아무도. 들어가진 않아요.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근데 보시면 여기 되게 언덕이거든요. 언덕 위에 마을이 있는 거예요. 그래 저기예요. 예, 저기 언덕. 상방학교라고 우빵아따리 마을. 그리고 아래 일본 출구 쪽은 여기 그 테헤란으로 시작되는 아랫방아따리 마을. 그리고 역말이라든지 이게 역삼인 거죠. 그러니까 밑에가 자꾸 잠기니까 잠기니까 언덕 위에들 모여 살았구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강남 개발을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 대충 밑에도 긋고 그냥 다 해버리니까. 계곡이니까 편하잖아요. 쭉 그렇구나. 긋고 대충 지하철도 놓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잠기죠. 배수 시설 없는 채로 그냥 막 예. 그냥 개발해버린 예. 거군요. 그때 손정목 선생이라고 예. 서울 도시계획의 산 증인이신데 예. 이분 얘기가 너무 넓었다고. 너무 넓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근데 무슨 배수시설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한국은 그렇게 여의도 같은 데 빼면은 그렇게 계획적으로 만든 도시가 아니에요. 인구는 폭증하지 북한은 위협하지 이 상태에서 정말 급하게 누더기로 만든 도시입니다. 그걸 대표하는 게 강남이에요. 그래도 그나마 압구정은 침수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압구정에서 일부 지역이 침수가 안 되죠. 학동, 항리, 네. 압구정리 이쪽은 다 이제 언덕 지역이죠. 그래도 압구정 저 앞쪽으로는 잠겼네. 그렇죠. 근데 여기 그래서 압구정에 정자 만들었잖아요. 예, 예. 정자를 만들 때는 일단 좀 함명회가 정자 만든다. 약간 고지대 만들거든요. 그렇죠. 이게 전망이 필요하니까. 예. 그래서 일본이 경원선 열차라고 지금의 경의중앙선, 경의중앙선 놓으면서 네. 여기를 뚝을 만든 거예요. 예. 그리고 강변북로 예. 사실 제방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 철도하고 도로는 제방 역할을 해요. 그러고 나면 빈 땅이 생기잖아요. 제일 대표적인 게 여기인데 이촌동. 예. 여기 경의중앙선을 놓고 나니까 이만큼 땅이 생긴 거예요. 원래는 뭐 쓸모없는 백사장이었다가 그래서 개발한 게 동부이촌동인 거죠. 지금 서울을 놓고 보면 이랬고, 근데 이것만 보면은 예전에는 확실히 강북에 모여 산 이유가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강남이 개발된 이유가 있어요. 예. 보시면은 영등포 여기 동작부터 예. 이쪽은 그래도 고지대죠. 이 관악구나 이쪽인데 그래서 영등포 쪽을 일본이 개발하죠. 경인으로 일본 인천 가려고. 네네. 그다음 맞습니다. 그래 지금 제일 비싼 데가 그런 데네. 그러니까 이제 땅 운명이라는 걸 알 수가 없다. 너무 잠기는 순으로 비쌀까? 그러니까 뒤바뀐 거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미래 땅은 잠실인데 네. 잠실은 맨날 물 넘치면 잠기던 곳이었죠. 그렇죠. 여의도도 늘 잠기던 곳인데 두 정말 잠기던 곳이 지금 떠버린 거죠. 글쎄 희한하네. 그러니까 땅에 잠기던 곳이니까 떴네. 그런 거 있죠. 물에 부유했죠. 네, 물에 뜨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그랬고 10여 년에 한 번꼴로 이렇게 대침수가 나오는데 그렇죠. 침수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이라도 배수 시설을 좀 하면 안 됩니까? 근데 제일 필요한 데가 제가 볼 때는 강남구인데 네, 거기 늘 잠겨요. 강남구 분들은 안 하시더라고요. 지금 저기 양천구 쪽에 큰 시설이 하나 있는데 지하 네. 시설이 그 일본에서는 제가 지난해 많이 말씀드렸던 게 네. 일본이 그 도쿄 외곽에다가 대규모로 지하 네. 그 저수 시설을 해놨어요. 지하 신전이라 부를 정도로 그런 시설을 강남에 하면 됩니다. 강남구에. 근데 안 하시더라고요. 너무 시간이 오래 혐오시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네. 침수 피해가 가장 큰 곳은 어디였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이제 어디가 크다 말하는 건 상대적인 거라. 보면은 우리는 강남이 중요하니까 강남 얘기만 하는데 네. 사실 여기 인천, 그쵸. 김포, 다 잠겨. 고향 다 잠긴 거예요. 그냥. 다 잠겼어. 였고 그리고 이제 부산도 중요하죠. 부산 쪽은 낙동강 하구 쪽이 또 다 잠기거든요. 저때 웬 비가 그렇게 많이 온 거예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비가 왔네요. 이때 7, 8월 사이에 태풍이 4번 왔어요. 아, 그 중에 가장 이제 우려가 심한 곳은 부산의 남쪽 지역이죠. 부산과 김해 사이. 저는 이쪽 가장 보면 지도가 딱 위성 지도로 보이시죠? 네. 딱 저 지대라는 게 여기. 아, 그러네. 근데 여기에 지금 대규모로 명지 신도시라는 거를 건설하고 있어서 부산 신항, 네. 가덕도 신공항까지 하고 있어서 이쪽은 참 아마 앞으로 점점 더 재해 재난 얘기가 많이 들리게 될 겁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철저히 잘 만들고 계시리라 믿고 싶어요. 그리고 요즘에도 많이 들으신 게 해운대 광안리 쪽에 네. 태풍 피해 많다고. 네, 네. 거의 고층 건물 워낙에 지어놔가지고. 바닷가 옆에다가. 네. 그리고는 원래 사실 뚝을 높이 쌓아야 되는데 네. 경관에 친다고 또 뚝을 높게 못 만들어서. 그 바람 불 땐 거기 고층에 사시는 분들은 무서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바람도 그렇고 또 저기 침수 피해가 알게 모르게 많다고 들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조용조용히 넘어가는 상황이라. 집값 때문에? 뭐 한국은 저 모든 걸 능가하는 집값도라고 하는 시당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웃들이 막 그런 거 얘기하고 이러면 역적되는 분위기라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기 여러분들이 부동산 124 같은 거 검색하셔도 그런 얘기 안 나와요. 네, 맞아요. 이건 구글에서 돌려보셔야 돼요. 구글에 내가 아는 관심 있는 지역하고 침수, 연약 지반, 뭐 오염, 대기 문제 이런 걸 검색하시면은 네. 부동산 124 직방 같은 데 안 나오는 정보가 거기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전통적으로 곡창지대라고 하는 게 호남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는 침수 피해가 많지 않으니까 곡창 지역이겠죠. 복합적인데요. 네. 보면 여기 다 평지죠. 네. 어떤 지역은 이제 삼한 시대부터 그런 데 또 있고, 네. 근데 거기도 흙이 많이 쌓였습니다. 김제 벽골제 유명하잖아요. 네. 3대 제방. 거기도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지형이 예전 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의 의견에 따르면 흙이 20m쯤 쌓였다고. 그때 2000년, 3000년 동안. 그러니까 계속 쌓이고 있는 겁니다. 계속 침수도 되고 범람도 되고. 그리고 일제 때 만든 제 중에 하나가 김제 광활면이라고. 네. 광활하다. 너무 광활해서 이름이 광활면이에요. 이런 데는 정말 이 뻘밭에 만든 거라 뭐 상수 침수죠. 근데 이제 저수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게 새만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그 피해는 없는 거죠. 근데 아마 새만금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제 일제 때부터 고생 많이 했을 텐데 예. 다만 서해안은 동해안보다는 그 피해가 적은 편이라. 예. 재밌네요. 우리가 땅을 볼 때 진짜 내 집이 잠겨버리면 안 되니까 그렇죠. 침수 관련해서는 진짜 좀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알아야 되는데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이런 건 다 해결이 돼 있겠지 하고 생각하니까. 라고 한국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를 하시는 거죠. 정말 그 공무원들이 그래서 느끼는 게 여러분들은 공무원들이 음모를 가지고 있고 뭐 100년들이 내다보고 백성들을 속이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매일매일 허덕허덕해요. 그런 것처럼 정말 급하게 만든 도시 강남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제2의 강남이 있을 것이냐. 박 대통령이 살아있었으면 세종이 그랬을 텐데 죽어버렸고 그 뒤로 강남 거를 세종으로 옮겨갈 세력은 없다. 아무도 없잖아요. 여야. 그래서 강남은 살기 나쁘지만 영원할 거다라고. 그럼 강남의 재편이 저런 수해 때문에 좀 앞당겨지거나 이런 거 없을까요? 그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관성적으로 가는 거라서 행정도 그렇고. 재밌네요. 오늘 도시 읽어주는 남자 김시덕 박사님과 함께 경기도, 경기 북도 뭐 이런 얘기부터 다가오는 장마철에 대비해서 상습 침수구역의 얘기까지 쭉 한번 들어봤습니다. 장맛비 소식에 레인부츠 구매가 늘었다는데 그보다도 침수 피해를 줄일 대책이 우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그리고 대책이 잘 안 나올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물이 발목까지 오면 일단 피하십시오. 그래야죠. 해치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